안녕하십니까. 김연경TV의 김연경입니다.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주는 축제 계절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세계문화축제라고 여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주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어울림의 마당이 있었고, 지금은 19일부터 있었던 도자기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7일부터는 금사면의 참외가 또 명물이지 않습니까? 그 금사면 참외 축제가 27일부터 또 있어서 상당히 몸도 마음도 좀 바쁜 상황입니다. 다 쫓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요. 그리고 여주가 어떤 새로운 변화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할 만큼 각 기관과 단체에서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주 원도심 개발과 관련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대학이 오늘 또 개설이 됐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산림아카데미 역시 또 진행 중입니다. 저는 거기 다 참여하고 있고요. 어, 먹거리 교육 심화 과정이 또 6월 중순, 6월 둘째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저 스스로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어, 제가 연재하고 있는 여주는 조선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여주 역사와 관련된 글이 있는데요.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썼던 임사홍, 임승재 부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의 간신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있는 임사홍은 아주 젊은 시기에 성종의 총애를 받습니다. 아마 이 집안이 특히 임사홍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안이 어, 그 조선 왕실과의 여러 사돈을 맺으면서 어, 성종하고도 격이 없이 친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예로 임상홍 스스로가 세종의 둘째 형이었던 그 불교를 숭상했던 효령대군의 아들이었던 보성군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임광재가 애종과 안순왕후의 딸인 현숙공주의 남편이었고, 넷째 아들 임승재는 성종과 명빈 김씨 사이에 났던 희숙공주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세종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광평대군 충선자 이상이라는 분, 이상을 사위로 또 맞았죠. 이게 도대체 몇 개가 엮여 있습니까? 이러니 성종의 총애까지 있으니 이 관료들이나 신진사대부들은 눈에 가시 같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걸로 임사홍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었을 테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임사홍을 탄핵하게 됩니다. 그 탄핵의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은 석연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탄핵의 사유가 돼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기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양이 풀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임사홍 자체가 이제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게 뜨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어에 능통해서 중국의 관원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끝끝내 이제 성종 시기까지는 관직에는 나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자세한 그 유배를 갔던 자세한 내용은 저희 낭만업자 블로그에 오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음, 그래서 아마 임상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대부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연산군과 그 합이 맞아져서 책을 태우고 그 여러 사활을 통해서 선비들을 탄압했던 일들을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임사홍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채홍사라는 게 있습니다. 채홍준사의 줄임말로 이제 채홍사, 채청사 이렇게도 불렸거든요. 그래서 채청사가 따로 있고 채홍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혼용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채홍준사는 좋은 말과 미녀들을 이제 뽑아오는 역할, 이런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녀와 관기들, 기생들을 들여왔고 한때는 그 숫자가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1만 명이면 그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을 대는 비용만 해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렇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산군조의 임사홍은 성종 때 누리지 못했던 권력의 정점을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자광이라는 자와 임사홍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핵심 권력이 됩니다. 연산군 때. 근데 이제 이 권력이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채홍사로 발굴해서 거의 잡아왔다 봐야 되겠죠. 데리고 온 미녀들이 머물던 곳이 흥청이라는 건데 우리가 흥청망청 한다는 뜻도 여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 흥청에서 하게 되고 근데 어쨌든 그 사대부들을 탄압하면서 왕권 강화가 극대화로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연산군의 권력은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유부녀라든지 막 관통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강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권력이 뺏기는 계기도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임숭재 스스로가 희수공주가 그 연산군은 이복 형제지간이거든요. 근데 관통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사입니다. 야사인데 그 이듬해에 임숭재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이듬해에. 그래서 꼭 야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통을 했던 일방적인 강간을 했던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한 것은 희수공주와 임숭재는 합장녀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호기심과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 대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특히 임상홍의 묘는 명성황후 생가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 임숭재와 희수공주의 합장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약간 마을의 속에 숨겨져 있는 형식으로 있어서 약간 찾아가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던 임사홍, 임숭재는 특히 임숭재는 그렇게 처참한 말로를 이제 뵙게 되었고 임사홍 자체도 이게 셋째 아들입니까? 임희재라고 있습니다. 임희재가 나름 좀 양심적이고 지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을 비판하는 글을 이제 병풍에 섰다가 연산군이 임사홍 집에 놀러 갔다가 그 글을 보고 이제 호되게 얘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임희재를 그 임사홍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왕권이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넘어가면서 임사홍은 먼저 죽어 능지처참이 됐지만 가족들이 죽였지만 가족들이 묘를 섰을 때 다시 이 파묘를 해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했던 과정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이런 역사를 볼 때도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앞세워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고 제가 임사홍, 임숭재 부자를 이제 자꾸 부부라고 하는데 부자를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외척들이 있었고 이 딸을 줘서 왕비가 되었던 외척들뿐만 아니라 사이가 되거나 그 왕실과의 결혼으로 해서 있었던 또 수많은 여주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어쨌든 권력의 정점에 어떤 나쁜 방식이든 최고점으로 올라왔던 사람이 여주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임사원과 임승재 희대의 간신이라고 하는 그 두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조선의 정치 1번, 여주는 조선의 정치 1번지는 향후에 이제 뭐 실업과 관련된 얘기 부터 해서 더 좋은 얘기들도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권력을 쟁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권력의 중심이 되었던 과정과 그 잡았을 때 했던 권력 행사들이 조금 비판적이나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그 정치를 어쨌든 잘해서 권력을 쟁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들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또 여주 역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얼마 전에 이제 여주 팀에서 이제 공모를 참여했는데요. 여러 곳에서 한 6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발표가 오늘인데 아직까지 낮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이제 6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안 나면 내일이나 발표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소식도 안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